11강 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친환경 마케팅을 한다.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이 신뢰를 안 하니까 이 친환경이라는 그 환경과 기업을 연상작용을 이용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했다. 지금까지.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 사람들이 친환경 마케팅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그런 지금 기존에 했던 방식을 좀 바꿔서 다른 방식으로 옮겨갔다. 요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마케팅, 친환경 마케팅은요, 라고 했네요. 자, 친환경 마케팅은 뭐 하려고 노력한다고요?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뭘 극복하려고 노력한다고요? 소비자들의 불신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좀 이렇게 필요하겠죠? 자, 근데 induce, 뭐 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하다. 자, 뭘 유도하는 거? 이끌어내는 거죠. 긍정적인 연상이에요. associations는. 연상인데 뭐 사이요? 이런 기업들과 그리고 뭐야? 자연환경 사이에 긍정적인 연상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소비자의 불신을 극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업인들의 마케팅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마케팅 담당자라고 할게요. 그냥 담당자들은 종종 뭐냐면 주장을 합니다. 주장하다의 동사가 make예요. 그래서 주장들을 하는데 어떤 주장을 하냐고요? 주장의 복수니까 are가 나오죠. vague. 일단은 얘네들의 특징은 애매한 이런 주장을 해. 그리고 relevant 하면 뭐냐면 연관성 없는 이런 뜻이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misleading. 이는 뭐냐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또는 unprovable, 뭐지?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이 마케터들은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고 연관성 없거나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좀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종종 합니다. 자, 일반 기술들에는 그런 마케팅 기술에는 여기면 include가 나오면 앞에는 an은이라고 해석하고요. 뒤에는 뭐뭇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우리말로는 자연스럽습니다. 흔한 기술에는 무엇이 있냐고요? 일단은 첫째 뭐냐? 단어를 이용하는 거야. 첫째는 단어 이용하기입니다. 이 친환경 마케팅의 아주 일반적인 테크닉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게 뭐냐? 바로 imply 함축하고 있는 건데 뭘 함축하냐면 sustainability. 뭐죠? 지속 가능성을 얘기했죠.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들을 이용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물론 그 단어에는 clean이라는데 clear, natural, pure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미지를 이용한다는 거. 두 번째는 이미지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뭐야? 자연의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고요? 브라운, 그린 컬러 스킴스를 사용한다는 거야. 세 번째 브라운은 뭐냐면 흙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린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흙과 나무의 색깔을 이용해서 이게 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이게 조합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이건 이미지겠죠. 이런 이미지를 드리죠. 또는요, 그 다음에 뭐 네 번째가 되면, 리사이클드. 뭐냐? 재활용된 컨텐츠를 이용해요. 또는, 유기농이죠, 유기농. 그러니까 유기농처럼 보이는 컨텐츠나 요런 걸 이용하는 게 일반 마케팅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사들은 때때로 홍보하죠. 친환경 이미지를 홍보를 하는데 때때로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이 스폰서니까 후원해 줌으로써라는 거죠. 후원하다. 뭘요? Earth Day 이벤트라고 했으니까 뭐야? 지구의 날을 얘기하는 거야. 지구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잖아요. 이걸 후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친환경 이미지를 가져오는 홍보라는 거야.
우리 회사 일에 우리 여기에 지원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친환경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우리에 대한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겠죠. and니까 무슨 구조죠? 병렬 구조는 눈에 조금 떠올리긴 해야겠죠. 병렬 구조라는 걸. 그죠? 그러면 병렬 구조 이렇게 딱 생각을 한 다음에 여기 메이킹이니까 여기요 스폰서링 이렇게 같죠? 이거 왜 같아요? 모양이 같으면 해석도 같다고 얘기했죠. 여기가 지금 뭐에 걸려 있습니까? 바이에 걸려 있죠. 이렇게 바이에. 그러니까 이거 함으로써니까 여기도 함으로써인 거죠. 지원함으로써. 그리고 make donations. 기부를 함으로써가 되겠죠. 어디에 기부를 합니까? 이게 ecological charity는 단체를 얘기하고요. ecological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태적인 이렇게 하지 말고요. 환경보호라는 거예요. 환경보호를 왜? 환경보호단체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카로지컬 체를 환경보호단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환경보호단체에다가 기부를 함으로써 이것도 또 다른 때때로 사용하는 홍보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요. 그죠? 이 두 가지가 그렇고 세 번째 그러니까 뭐 굳이 또 구분을 또 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뭐 이게 이제 스폰서링이 첫 번째일 거고요. 이게 도네이션 하는 거 기부하는 게 두 번째일 거고요. 파실리티는 촉진시키다라는 거죠. 촉진시킴으로써가 되겠죠. 시킴으로써 병렬 구조가 3개까지도 연결되는 건 뭐 눈에 같이 보여야겠죠. 소비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촉진시키는 거 이런 걸 통해서도 홍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실천 방법들이죠. 어떤 실천 방법들 이렇게 실천 방법들 중에 몇 가지는 또는 이거는 미적 요소라고 해서 미적 요소를 얘기하는 거. 미적 요소는 여기서 디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자인 같은 거거나 아니면 아까 단어상에 좀 퓨어, 뭐 클린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내추럴 이런 단어들 몇 가지는요. 이때 주어는 썸오브 나왔을 때 주어가 뒤에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practices 이렇게 세 개 나오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이렇게 주어가 되니까 복수니까 이렇게가 나오겠죠. 이런 것들은 한때 뭐였냐? 한때 이거였다는 거죠. 엠블럼이라고 알죠. 엠블럼이 아주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치? 상징하는이라고 할게요. 한때 이거는 상징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실천 방법이나 디자인이나 단어들은 뭘 상징했냐? 바로 얼터너티브 미디어를 상징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터너티브 미디어니까 뭐야? 대한 미디어. 따르면 이거를 대한 미디어라는 게 뭐냐면요.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 언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류 언론에서 원래는 비주류 언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부 뒤에를 언론로 해석을 자주 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한 미디어를 한때는 상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미적 요소, 디자인, 단어들, 이런 실천 방법 중에 몇 가지는 한때 뭘 상징했다고요? 누굴 상징하냐? 비주류 언론을 상징했다는 거. 옛날 처음에 비주류라는 거야. many of them. 이거 틀렸죠. 왜 그러면 여기 동사 나오고 앞에 주동사 나왔죠. 그럼 주동사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2개 나오죠. 그때 꼭 필요한 게 뭐죠? 접속사죠. 이때 되면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긴 하지만 접속사 기능이 없죠. 근데 대명사 기능도 하고 접속사 기능도 하는 게 뭐죠?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것 중에 대다수는 추진이 됩니다. 추진된 뭐에 의해서 추진이 되죠? 바로 sincere, 아주 진심 어린 친환경 풍조, 기조, 그죠? 친환경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진심 어린 친환경 기조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주류 언론에서 했던 원래 이런 친환경적인 것은 진심이었다. 진심이었어 라는 얘기죠. 뭐야 지금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원래는 이렇다는 거죠. 이런 친환경 마케팅은요. has become 지금은요. 너무도 어떻게 의심스러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친환경 마케팅은요.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소 다음에 that 나오니까 that을 그래서라고 해석하는 거 알죠? 그래서 몇몇 사업체들은 몇몇 기업들은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용어를 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알아버리고 약간 의심해. 이것을 마케팅으로만 이용하는구나라는 것을 아니까 그 용어를 이제 피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좀 바꾸는 겁니다. 이게 레이블이 이름 짓다죠. 이름 짓다. 뭘 이름 짓냐면 그들의 활동을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바로 지속 가능성
소통이죠. 짧게 이야기는 했지만 좀 길게 얘기하면 지속 가능성을 위한 소통이겠죠. 소통은 누구이죠? 소비자하고 하겠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좀 살짝 바꿔놨다는 거예요. 바꿨다는 거예요. 컴머치고 있지. 그런데 이것은 이상적으로 이 목표, 즉 지속 가능성의 소통은 이상적으로는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죠? 동참시키는 거야. 누구를요? 바로 이 소비자들이라고요. 어디언스를 할게요. 소비자들을 동참시키는 겁니다. 어디에요? 지지하는데. 뭘 지지하는데? 이런 운영 변화를 지지하는데 동참시키는 것이 이 지속 가능성의 소통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기업에서는 그런 아주 친환경과 관련된 문제점이나 이런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들은 그에 관련된 캠페인이나 이런 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요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운영 변화는 뭐냐? substantially 상당히에요. 상당히 감소시켰어요. 뭐냐면 그 기업의 환경 footprint 있죠. 우리 이거 발자국이라고 해 가지고 뭐 환경만 하면 꼭 나오는 그 발자국이 있어요. 그 환경 발자국에 그거를 일단 감소시켰습니다. 그건 예전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뭐냐? 기여시키는 기여. 어디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변화, 운영 변화를 지지하는 쪽으로 소비자들을 동참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하는 쪽으로 소비자들이 동참하는 쪽으로 좀 바꾸자. 기업도 물론 예전에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컨트리뷰 2에 나오는 이 2가 전치사고요. 그래서 이 solving은 항상 이렇게 ing로 나와야 되는 거죠. 왜요?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이런 구조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듣냐고 수고하셨습니다.